장 시작할 때가 거의 다 됐으니까 염승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거의 뭐 이제 장이 시작할 분위기입니다. 네. 어떻게 예상이 좀 나왔습니까? 네, 제가 오늘은 좀 하락 출발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72포인트 정도. 네? 아 포인트? 네, 아, 밀려서 좀 이제 하락 출발할 것 같고 약보합 출발할 것 같고요. 이제 대신에 코스닥은 오를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1.5포인트 정도. 네. 그래서 702포인트 정도에서 아무래도 나스닥은 오르고 다우는 좀 빠지다 보니까 그거 조금 이제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러네요. 어제하고는 달리 오늘은 일단 이제 강보합이나 약보합 정도에서 이제 양시장 출발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현재 오늘 어제 좀 급등했던 네이버가 오늘 좀 출발을 안 좋습니다. 1.78% 정도 하락 출발을 했고요. LG화학은 1.4% 올랐고 LG에너지솔루션이 어제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래도 이제 증권가 평가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고요. 일회성 비용이 좀 있다 보니까 오늘 한 2% 정도 오른 것 같고 다만 이제 오늘 또 테슬라가 주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테슬라 주가에 좀 연동되는 것 같아서 LG엔솔도 2% 정도 좀 오르는 모습으로 오늘 출발을 해줬고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약세 출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1% 정도. 일단 오늘은 좀 부진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코스피는 1포인트 정도 하락을 해서 네. 2,349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고요. 퍼센테이지로는 이제 0.05% 약보합에 출발을 했고요. 코스닥도 좀 하락 출발했습니다. 예상과 다르게 0.1% 빠졌습니다. 그래서 700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고 상승이 558개, 하락이 628개로 뭐 양시장 모두 다 좀 상승 하락 그냥 거의 비슷하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오늘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그래도 2차 전지가 좋아요. 테슬라가 한 6%나 급등을 했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이 한 3%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또 롯데 케미칼, LG화학, 일진 머티리얼 이 기업들 이제 대부분 다 2차 전지 이제 밸류에 속해 있다 보니까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테슬라 부품 관련주죠. 명신산업이 3.6% 상승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원전 관련주인 한전기술이 1.3%, 네. 또 방산주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4%.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약간 그 태조이방원 관련 기업들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오전에. 태조이방원 어게인이? 그러니까 오늘은 좀 오전 분위기 그렇습니다. 2023 태조이방 어게인이에요? 네, 방산 오늘 원전 2차 전지가 가장 세거든요. 그래서 좀 부진했던 이 섹터들이 일단 오늘은 좀 분위기가 네. 괜찮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나머지 기업들은 좀 부진한 편인데 오늘 좀 가장 안 좋은 기업은 이제 네이버가 한 2% 이상 좀 빠지고 있고요. 네. 이마트가 마이너스 2% 정도 하락하고 있고 농심이 마이너스 1%, 현대미포조선이 마이너스 1% 정도 약간 좀 밀리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현대차가 마이너스 0.3% 정도 이렇게 크게 빠지진 않는데 그래도 좀 약보합 기록하는 기업들이 조금은 좀 있다라고. 또 삼전이 조정받는군요. 네. 삼성전자 62,200원. 네, 어제 굉장히 좀 많이 올랐었는데 네. 오늘 뭐 미국의 마이크론도 조금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필반 시어가 올랐던데 어제. 올랐어요. 엔비디아하고 AMD가 많이 올랐어요. 그렇군요. 네, 마이크론은 좀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면 코스닥도 지금 약보합인데요.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빠지고 있고 카카오 게임즈가 좀 빠지지만 대신 좀 에코프로 BM이 오늘 좋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지금 1.5% 정도 네. 지금 상승을 하면서 일단은 이제 코스닥 그 하락을 조금 이제 방어해 주는 역할인데 2차 전지 제외하면 오늘 코스닥도 좀 부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BM이나 뭐 LNF나 첨보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좀 출발은 좋지만 네. 나머지 섹터들은 이렇게 대부분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ABL 바이오가 좀 가장 많이 빠지고 있고요. 2.6%, 이오테크닉스가 마이너스 1.8%. 이오테크닉스. 어려운 주식이야. 네. 그리고 KMW가 1.9% 정도 하락을 했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1.9%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테크도 1.8%. 그래서 오늘 좀 통신 장비하고요, 뭐 드라마 컨텐츠, 반도체 소부장 이제 아무래도 그 삼성전자 좀 빠지다 보니까 네. 반도체도 오늘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석유화학 어떻습니까? 석유화학 쪽은 오늘 어제 뭐 대한유화 같은 거 폭발했는데. 네, 오늘 그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네. 나머지 석유화학 쪽은 크게 지금 오늘 움직임은 없는 것 어제 같고요. 많이 올랐던 예. 대한유화 오늘도 1.6%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이렇게 아주 화끈하진 않는데 그래도 이제 대표 주자인 뭐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이 좀 강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분위기는 뭐 견조한 것 같습니다. 롯데케미칼은 뭐 자금 그 조달
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롯데그룹 전체적으로 그 자금이 좀 숨통이 튀었다 네, 이런 그 뉴스들이 있으니까. 메리츠에서 그 롯데 건설이죠. 여기 이제 네. 펀드 조성해가지고 자금 메리츠 지원하기 빨라. 위해서. 네. 빨라요. 빨라. 메리츠가 빨라요. 요새 이제 들어가 건설 다 안 좋다고 하는데 투자를 그쪽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어가 하더라고요. 버리더라. 아하. 빨라. 그래서 오늘 이쪽 분위기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음흠. 그래서 오늘 현재 이제 지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강보합이고요. 상승이 424개, 하락이 329개 기록하고 있고 코스닥은 약보합인데 뭐 빠졌다고 하긴 그렇고요. 코스피 그냥 딱 거의 보합이다. 네, 거의 그냥 다 정확히 보합입니다. 보합이야. 아, 2,450. 제로. 네. 제로. 제로입니다. 제로. 아. 상승 하락 다 일단 비슷한 지금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단 외국인들이 그동안 주식을 좀 많이 샀는데 오늘은 조금 그 정체돼 있습니다. 72억 사고 있고요. 기관이 14억 정도 샀는데 사실 어제 지수 급등시킨 주역은 금융투자죠. 어제 금융투자가 아침에 팔다가 오후에 이제 프로그램에서 동반해서 주식을 어제 한 4천억 사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오후에 증시가 급등한 좀 주역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또 나오겠네. 근데 또 언젠간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또 언젠가 바로 나오던데. 근데 최근에 워낙 팔아놨으니까 네. 예, 이제 외국인 선물 따라서 음. 좀 움직일 것 같고 다만 이제 오늘은 좀 팔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81억 정도 팔고 있고 투신 연기금은 좀 사고 있는데 근데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연기금 다 지금 뭐 마찬가지로 오전장 특별한 움직임은 아직은 보이진 않고요. 다만 이제 업종으로는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는 전기전자 또 화학업종 자동차 이쪽은 좀 사고 있고 반면에 오늘 좀 네이버가 좀 빠지는데 아마 외국인이 좀 파는 것 같아요. 서비스 업종 이쪽은 좀 매도가 오늘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업종으로는 오늘 가장 좀 코스피 쪽에서는 좀 센 업종은 비금속 광물 아마 여기에 포스코 케미칼이나 이런 쪽이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좀 센 네. 편이고 건설 업종도 분위기가 좀 나쁘진 않고요. 건설 괜찮네요. 네, 오늘 뭐 좀 중소건설사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금호건설이나 삼부토건 이런 기업들이 좀 상승률 상위에 포진돼 있고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관련주들이 오늘은 일단 이제 섹터 쪽에서는 가장 좀 좋은 분위기 이어가고 있고 또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 좀 센 편이고요. 또 2차 전지 업종이 오늘 LG엔솔이 좀 분위기가 좋아서 전체적으로 2차 전지가 큰 섹터에선 가장 좋은 그 2차 전지 보이는 것 3인방 주가 흐름이 어때요? LG엔솔이 가장 좋습니다. SKO는 SKO는 0.3% 강보합. 강보합. 예. SDI는 SDI가 1.5%. 다 괜찮네요. 예, 셋다 괜찮아요. SKO는 아까 조금 악재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뭐 포드랑 뭐 계약 취소한다는 뭐 얘기도 정유주도 있고. 좀 안 좋고 정유업도 예. 별로 안 좋다고. 그래서 확실히 보면 LG엔솔이 가장 이게 변동성이 제일 큰 편이고요. 빠질 때도 좀 많이 빠지는 편인데 오를 때 탄력이 제일 좋고요. SK이노베이션은 굉장히 좀 계속 부진한 것 같고 삼성 SDI는 딱 중간인 것 같습니다. 그 중간. 근데 LG는 에너지 솔루션은 수급상으로도 이제 상장된 지 1년 됐잖아요. 네, 거의 1년 됐거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상장되고 나서 만약에 공모주에 참여했으면 이제 상장 초기에 팔고 상장된 지 1년 안쪽에 있는 주를 안 사요 저는. 왜냐하면 돌발 매도가 많이 나오거든. 보호예수 뭐 그러니까 네네네. 이게 도대체 에? 근데 이제 예전에 진짜 내가 주식 진짜 잘하는 고참이 있었는데 그분은 딱 그러더라고. 상장된 지 딱 1년 차부터 사라. 아니 사라가 아니라 모니터링 한다 이거야. 음. 그러니까 수급을 배제한 상태에서 대충 급매물들은 다 나왔거든. 이제 수급이 새로 짜진다. 그래서 이제 안정기에 들어갔을 때 네. 사자가 들어오는 그런 종목들을 자기는 본다 이거예요. 물론 그분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한때 따라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따라하는 거는 상장되고 나서 1년 안쪽 거는 안 건드린다. 저는 이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네. 그래서 이제 수급상의 어떤 변동성을 줄인 상태에서 지금부터는 이제 아마 개별 주식에 네. 그죠? 업황이라든지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온전히 반영되는 국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LG화학이 1월 27일이거든요. 상장한 지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사주 물량이 좀 나와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수급 부담 이제 그거 지나면 이제 해소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1년 지나는 시점을 보자는 예,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차 전지가 오늘 LG엔솔이 좀 좋다 보니까 특히 이제 만약에 포드랑 하게 되면 그 LG에 납품하는 장비주한테는 또 호재가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오늘 장비주가 또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2차 지금 전지. 포드를 다 해버리는 결과 나오네. 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게 확정이 된다면 근데 아직은 뭐 확정된 건 아니니까 좀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LG 관련된 그 장비 업체들이 오늘 또 주가가 동반해서 자, 장안이 강세 플러스 보이고 반전 있습니다. 됐네요. 네. 양 시장 전부 다. 네. 그리고 요즘에 또 MLCC 업체들도 굉장히 좋은데 오늘도 분위기가 좋고요. 뭐 중국 소비 부양의 또 수혜주 중에 하나다 보니까 네. 강한 모습을 좀 오늘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전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뭐 이런 피팅 업체라든가 이런 이제 작년에 좀 강했던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그래도 좀 상승률 상위권에 있고 석유화학 기업들도 대체적으로 좀 중국 수혜 좀 받으면서 상승폭은 어제만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강세 잘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다만 이제 오늘 좀 빠지는 기업들은 콘텐츠 기업들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웹툰 관련주 또 인터넷 관련주 좀 빠지고 있고 제일 셌던 업종이 또 은행주인데 오늘은 네. 이제 은행주는 좀 빠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죠, 네, 단기간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편의점도 그동안 좀 방어주였는데 네. 이게 오늘 좀 이마트도 이제 편의점 사업을 하긴 하는데 비중은 낮지만 여기 네. 이제 섹터에 속해 있다 보니까 이마트가 오늘 좀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그 편의점 업체도 약간 좀 밀리는 그런 흐름이고 생명보험사라든가 이제 금융권도 약간 밀리고 있고요. 자동차 대표주도 오늘 현대모비스는 좀 올라가지만 만도나 현대위아, 현대차가 좀 빠지면서 전체 섹터는 좀 밀리는 그런 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업종들이 지금 이제 지수 상승 반전하면서 올라가고는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자동차나 네. 일부 콘텐츠 기업, 인터넷, 은행, 편의점 이런 쪽이 좀 일부 빠지고 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MLCC 관련주들이 좀 좋다.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게 어떤 의미죠? 대체로 보면 MLCC가 네. 이 반도체 관련 산업의 아주 기본적인 그 부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MLCC 관련주 실적이 좋다라는 건 이 타임갭이 있지만은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업황이 좋아진다라는 뜻으로 많이 해석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MLCC? 이제 MLCC는 이제 그 스마트폰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네. 아시겠지만 전 세계 MLCC 수출 그러니까 비중의 절반이 중국이죠. 중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중국 수출이 늘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난 제가 알기로는 1년 이상 수출액이 계속 줄었어요. 근데 12월 달에 아마 지난주에 발표됐을 거예요. 그 12월 수출액이 드디어 증가해 버린 거예요. 그날부터 이제 삼성전기가 급등하기 MLCC가? 시작했고. 네. 음. 그리고 MLCC는 이제 주로 중국 스마트폰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네. 이게 뭐 지금 수요가 늘었다 이거보다도 이제 좀 최악은 네. 지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약간 반도체 느낌이죠. 이게 여기서 더 나빠지겠어. 그리고 이제 바닥은 이제 보였다는 거죠. 요놈들이 보면 다 먼저 튀더라고 네, 보니까. 맞습니다. 아, MLCC 네. 조금 먼저 갑니다. 먼저 네. 가죠. 그 다음에 반도체 네. 가고요. 예. 근데 이제 다 같이 네. 들어가니까요. 사실 여기 중국 스마트폰에 네. 중국 스마트폰을 이걸 우리가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 반도체나 MLCC가 거기 많이 들어가요. 네. 근데 그래서 중국 소비가 부양이 되고서 스마트폰이 많이 팔려야 사실 우리나라 좋은 거죠. 샤오미가 됐건 뭐 그거 상관없이 MLCC 대표 관련주가 삼성전기 말고 뭐 있습니까? 삼성전기가 있고 코스닥 쪽이나 뭐 이런 그 쪽에. 사마콘덴서 사마콘덴서. 근데 사마콘덴서는 주로 산업용이라 네. 자동차 비중이 좀 높고 요즘에 이제 새롭게 사업하는 회사가 아모텍 아모텍. 거기가 원래는 이제 자동차 부품이나 이쪽을 했는데 네. MLCC 이제 자동차용으로 양산에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그쪽도 지금 요즘에 사업을 좀 활발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옛날에 뭐 옛날 삼형전기 이런 거 하고 그러지 않았나? 아니었나? 거기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 네. 비슷하다 뭐 그 뭐라고 많아요. 콘덴서 같은 거. 콘덴서 같은 거. 콘덴서만. 예. 그러니까 MLCC가 멀티레이어 세라믹 콘덴서 이게 이제 준말이란 말이에요. MLCC가 MLCC가 참고적으로 알아도 돼요. 그냥 MLCC 그러니까 다적층 세라믹 콘덴서다. 네. 그런 거죠. 네. 이제 그게 있어야 이제 전류를 이 컨트롤 좀 해주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게 없으면 이제 사실 스마트폰 작동이 안 되죠. 주목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좋고.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이제 대체적으로 좀 분위기 그래도 괜찮은 편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오른 은행주 좀 빠지고 네. 네이버 좀 빠지면서 인터넷 좀 빠지고 네. 그 정도가 좀 분위기는 하락하고 뭐 있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까보다 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리포트도 한번 좀 살펴보죠. 그러시죠. 예, 오늘 뭐 조선주가 오늘 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DB금융투자에서 그 김원균 연구원님이 이제 낮아진 기대감은 충분히 좀 상회할 것 같다. 그래서 올해 좀 전망을 좀 적어주셨는데 조선업종이 좀 특징이요. 상반기에 보통 주가가 좀 강하다고 합니다. 지난 8년을 이게 데이터를 보면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았잖아요. 그거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반기가 훨씬 더 좋았다.
그래서 이게 좀 수주 물량들이 또 상반기에 많이 집중이 되는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상반기에 그 영향을 받는 것 같고 작년에 발주 척수가 거의 반토막 났거든요. 1,384척, 21년도가 2,100척인데 근데 발주 금액은 21년도를 넘겨버렸어요. 이제 그만큼 비싼 배를 많이 이제 발주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매출액 기준으로는 훨씬 좀 좋을 수 있고 특히 이제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일단 작년에 350척으로 좀 감소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과거랑 평균적으로 비교하면 여전히 높았고 LNG선은 작년에 뭐 역대 최고였습니다. 177척. 21년도가 최고인데 그게 71척이거든요. 더 이상 수주를 못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예. 그래서 중국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짜투리들, 짜투리 물량들. 보내요. 네? 네. 보내시고. 야, 3년 있다 뉴스 나온다니까. 왜요? 섰습니다. 누웠습니다. 네. 지금 졸고 있습니다. 뒤집혔습니다. 야, 근데 이제 중국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요즘에. 비하지 마시고요. 걱정돼서 그래요. 예. 아무튼 이제 이제 아무나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LNG선이 사실 발주 척수로는 비중은 12%인데 금액으로는 전체 선종 중에 제일 많아요. 금액으로는 31%. 비싸죠. 예,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이제 이미 선박 인도 스케줄이 26년까지 다 잡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수주를 받고 싶어도 이제 골라서 잡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체들이 좀 작년보다 올해 수주 목표치를 낮췄지만 그래도 현대중공업은 22년 대비해서 수주 목표치를 좀 상향을 네. 좀 크게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선종으로는 컨테이너선은 좀 쉽진 않겠죠. 워낙 그동안 발주가 많이 됐기 때문에 유조선하고 벌크선은 좀 발주 잔고가 워낙 낮아가지고 이쪽은 좀 운임 반등도 나오면서 중고 성과도 좀 좋아질 것 같아서 벌크 우리나라는 거의 이제 안 하죠. 그 벌크선 벌크 거의. 쪽은 많이 안 해요. 거의 안 하죠. 거의 중국이 다 해요. 네. 네, 그쪽은. 어쩔 수 없지 뭐. 네. 근데 이제 벌크나 유조선 같은 거 중에서 우리나라 유조선은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원유 운반선이라고 하는데 이쪽은 좀 그래도 업황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올해 좀 보셔야 될 거는 수주는 줄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실적입니다. 올해는 흑자 전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합산 매출액은 33% 증가할 것 같고 아마 흑자 전환도 여기에 후판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많이 떨어졌어요. 어때요? 일단 그 중국용 후판 유통 가격이 작년에 비쌌을 때가 6,000위안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4,100위안까지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좀 많이 떨어졌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전에 보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에 막 후판가 올라갈 때 포스코 같은 데랑 이제 협상해가지고 네. 어느 정도 반영할 거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면 낮춰줘요? 협상 다시 해가지고? 다시 할 수도 있죠. 그리고 해야 예전에 되겠지? 그 뭐죠? 그 충당금 쌓았죠. 아마 재작년인가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맞아. 그거 환입되겠구나. 네, 환입될 가능성도 있고. 근데 그건 이제 아마 실적 발표할 때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떨어졌고 일본의 후판 가격도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 일본에 수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후판 유통 가격이 떨어진 것도 일단 실적에는 네.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주 목표도 달성할 것 같고 비용 부담도 완화되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아니, 조선은 올해 실적 안 좋으면 진짜 이거 조선은 버려야 되겠는데. 올해는 좋아져야죠. 아니 지금 6년 동안 6년치 도큰 다 차 있고 네. 후판 가격 떨어지고 어린 서프라이즈 안 나오면 버려야지. 이럴 때 주가 안 오르면 뭐. 오늘 굉장히 또 격정적이시네요. 뭐 조선 뭐 아니 이게 열심히 해보려는 거예요 제가 새해부터. 진행이 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게요. 좀 굉장히 시장에 아주 공격적이십니다. 네. 올해도 만약에 조선이 안 가면 조선은 이젠 아웃이다. 아니 주가가 그러니까요. 조선 업을 버린다는 게 아니라 네. 주가. 조선 아니 말이 안 맞잖아. 작년에도 뭐 수주 잘 됐다 그랬단 말이야. 근데 작년에 왜 안 갔어? 그러니까 저거잖아. 원재료비가 올라가지고. 근데 수주하고 2년 후에 반영되니까요, 사실 실적은. 이제 올해부터 반영이 돼야 되는 게 왜냐하면 21년도 수주 물량이 올해부터 반영되거든요. 그럼 이제 근데 올해는 옛날에 좀 핑계 될 게 없죠. 실적 좋을 때도 주가 안 가면 원래 조선은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수주할 때 저 주가 가는 거지 실적 나온다 가는 거 아니라고 맨날 그랬었어요.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약간 사투리 나온다? 이제는 실적 나와야죠. 이제 실적 나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탑픽은 현대중공업 이제 한국조선해양으로 일단 탑픽은 좀 적어주셨고요. 이제 그 다음은 인터넷 게임 업종인데 여기 메리츠증권의 이효진 강하라 연구원님이 업종 의견을 일단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중 확대 의견으로 좀 바꿨고요. 지난 11월 이후로 네이버 카카오 주가가 좀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기업의 적정 가치가 이익과 멀티플의 함수라고 보면 멀티플 이제 배수죠. PER을 몇 배 줄 거냐. 요게 좀 올라가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그 이유는 일단은 플랫폼 규제가 중국에서 지금 완화가 됐잖아요. 그럼 당연히 경쟁 그룹 밸류가 올라가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 근데 미국은 사실은 좀 밋밋했거든요. 근데 네. 한국은 중국, 미국 좀 중간에 낀 것 같다. 그래서 중국 따라서 일부 좀 따라간 모습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실적 반등 여지에 좀 매여 있기보다는 어쨌든 이제 경쟁사들 밸류에이션 상향이란 파도가 좀 일단 불고 있으니까 좀 중국의 그 인터넷 업체들 주가가 좋다면 좀 따라가는 흐름이 좀 당분간은 나올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 게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때 파노 얘기 나오고 다시 좀 시들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자 파노 지금 대규모로 좀 발급을 받았지만 이게 오랜 기간 학습이 된 게 파노 받아도 이거 흥행 못하는 것도 아니까. 왜냐하면 펄어비스가 파노 받고 흥행을 못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는 또 이거 한번 확인해 보자. 아 근데 저 판호를 좀 새끈한 거 좀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뭐 넷마블도 또 화나시는 거. 야 오늘 화 많이 냈어요. 자 파노 뭐 어떤 거 열어드릴까요? 얘기하세요. 좀 뭔가 이렇게 인기 많을 그런 그러니까 짜잘한 일을 하지 말고.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그때 저는 무슨 평가가 있었냐면 네. 솔직히 나는 저 게임을 모르는 네. 상태에서 평가하기는 좀 그런데 댓글에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 아이고야 저거 열어봐야 뭐 이런 팔리지도 않은 댓글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 게, 왜냐하면 펄어비스의 그 검은 사막 모바일은 정말 유명한 IP예요. 네. 전 세계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게임 하시는 분들은. 근데 그거는 한국 업체 거지만 열어줬단 말이에요. 컴투스의 서머너 조어도 미국에서 엄청나게 흥행한 게임이거든요. 이 두 개는 열어줬어요. 근데 나머지는 안 열어줬어요. 우리나라 게임들을 아예 열어줄 생각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걔네들의 정책은 유명한 건 열어주겠다. 그래요? 이미 열어줬죠. 근데 이제 이번에 넷마블 의미가 있던 게 사실 유명한 게임은 아니에요. 글로벌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유독 인기 있는 장르가 하드코어, 현금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아이템 장착하고 이런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사행성도 좀 들어간 거죠. 근데 이런 게임들은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되게 많잖아요. 네. 이런 거 안 열어줬단 말이에요. 이걸 열어줘 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한국 게임을 그러니까 인정했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한국에 특화된 게임을 열어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더 열릴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모두의 마블도 열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모두의 마블은 모르겠는데 노래 한번 해봐. 모두의 마블 모두의 하는다고 해요. 뉴욕 사고 막 이거 땅 사고 막 빌딩 사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내 마블, 부루마블. 예. 근데 이제 관건은 그거죠. 흥행은 해야죠, 당연히. 흥행은 해야 되는데 이제 과거랑은 좀 그게 달라졌다. 카트라이더는 어디 거죠? 우리나라 거 넥슨 겁니다. 넥슨입니까 그거는? 아 저 막 이거 운전하는 거. 운전하는 거. 그건 안 열어주셔도 근데 그거 뭐 되고. 종료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종료예요? 네. 종료예요. 그때 기사 보니까 그래서 유저들이 되게 좀 실망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오래된 장수 게임이잖아요, 사실. 네네네. 예.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제 이게 그 열렸기 때문에 또 중국 정부가 지금 게임을 좀 의도적으로 좀 풀고도 있는 것 같아요. 플랫폼 고용 촉진 의도도 좀 있고 중국인들 지금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얘기도 야 많잖아요. 어제 뉴스 봤어요? 경찰차를 막 불태우고 중국. 중국 그러니까 예전 경찰차 위에 올라가서 막야그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예. 일이 상상도 못할 일 아니에요? 벌어지는데 중국에서? 아니 근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화난다고 공안이라고 써 있는 그 예. 경찰차 있잖아. 그거를 불을 질러 버리고 어떤 젊은 청년이 그 올라가서 막 야 그거 거의 이란 수준이던데. 그 우리가 생각하던 중국 분위기랑 지금 굉장히 갑자기 많이 달라진 거. 조영남 교수님한테 물어봐봐. 네. 안 그래도 오늘 또 그거 물어봐봐 진짜. 네. 예. 이게 중국인들의 좀 인내심 한계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저번에 이제 코로나 한번 시위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불만들을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이거를 이제 바꾸기 위해서 게임을 좀 더 풀어줄 뉴스 수 있다. 나오면 게임 풀 거야 아마. 예. 게임이라도 풀어야지. 공안차 그 짝퉁 아니냐는 의견들이 좀 올라오고 짝퉁으로 만든 공안차라 편하게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진짜. 내가 볼 땐 저 게임만 풀어도 될 게 아니라 불핑이니 뭐 이런 콘서트도 좀 많이 풀어야 돼. 맞습니다. 달래줘야지. 네. 카리나 예. 넥스트 레벨 한번 가야죠. 그리고 이제 9월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열리는데 거기에 이제 그 스포츠 이제 종목에 e스포츠가 들어갔더라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아, 아시안 게임이 게임에 들어갔어요. 아시안 게임에? 게임이.
예. 이제 그것도 되게 좀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첫 게임- 정식 종목으로 옛날에 시범으로는 선택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우리나라 또 금 싹쓸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국에 누구죠? 그 페이커인가요? 그분이 제일 유명하시지 않나요? 근데 종목별로 좀 많이 이제는 좀, 평준화가 좀 됐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냥 다 그냥 잡았잖아요. 네, 그렇게는 이제 안 가고 그러면 이제 게임도 근대 5종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게임 e스포츠 근대 5종 그래서 갤러그도 하고 뭐 벽돌 깨기도 하고 근대 5종. 그 옛날에 그 올림픽 게임이 있었는데 이렇게 막 달리기 막 이렇게 누르는 거 있거든요. 그 막 손보다 더 빠른 게 기억나요. 그 오락실에 있던 거. 그죠. 예, 있습니다. 그 이제 플라스틱 갖고 가서 탁 튕기면 저거 있잖아. 탁구 그거 해봤어? 탁구했죠. 탁구. 그거 재밌는데. 네, 탁구 있죠. 맞아요. 이게 손은 안 보이고 탁구 라켓만 보이잖아요. 그 너구리 이렇게 툭툭 뛰는 거 그런 거 있잖아. 너구리 1층부터 5층까지 올라가는 거. 네. 떼떼떼댄 떼댄. 뿅. 그래서 이제 그런 아시안 게임 뭐 일정들도 있으니까 아마 올해 전반적인 분위기는 중국 쪽에서 모멘텀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고 해외 쪽에서 이제 가장 큰 이슈는 좀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하는 거 지금 반독점 조사가 좀 길어지잖아요. 네. 승인은 아직 안 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애널리스트분은 좀 아마 합병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국내 업체들의 이제 시장이 좀 확대되고 있고 뭐 콘솔 게임도 진출하니까 그래서 투자 의견을 좀 일단은 좀 상향 조정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리포트는 다 됐을까요? 네. 그 버블 빼놓지 말라고 그러시네요. 버블. 네, 버블. 버블. 네, 버블 해보셨죠? 해봤지. 그 예전에 레슬링 벽돌 깨기 그거 괜찮았어. 네? 벽돌 깨기. 벽돌 딱 이쪽으로 쭉 들어 탁 위에서 깨질 때 그 쾌감. 그 조그마한 구멍에 딱 넣어갖고 이제 그래서 위에서 탁 막 깨질 때. 벽돌 깨기가 그 이렇게 뭐라 그러냐 조그 셔틀 같은 걸로 돼 있는 그거죠. 그러니까 이거 돌리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조이스틱도 있었고 그냥 조그 셔틀 이게 돌리는 돌리는 거예요. 거예요. 그걸로 이제 샥샥 무게감 있게. 맞아요. 재밌었죠. WWF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뭐야 레슬링? 프로레슬링. 그런 거는 뭐 폭력적인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얼티밋 워리어, 헐크 호간, 빅보스맨, 스네이크맨, 별별맨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 가면. 달라맨, 홍키통키맨. 기억력 좋다 진짜. 그 스네이크맨은 이제 고개를 꺾어갖고 뒤로 주저앉아 버리거든요. 그거 한번 걸리면 이 경추가 다 나가버립니다. 왜냐면 이제 그거를 학교에서 애들이 해요. 요즘에 페이스북에 내 친구들을 보면 슬램덩크가 이번에 개봉했잖아. 슬램덩크. 야 거기 그렇게 열광하더만. 최준철 대표 뭐 해가지고 자기들 어렸을 때 봤던 어렸을 때 만화죠. 야 거기에 그냥 완전 그 페북 봐봐 지금 슬램덩크 화제야 완전. 슬램덩크.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바타 다음에 슬램덩크라면서요 지금. 흥행순위가. 흥행순위가. 슬램덩크가 이렇게 인기 있을 줄 몰랐네. 그러니까. 강백호. 강백호 누구죠 그 고릴라 최치수. 최치수. 그 동생이 또 예쁘장하지 않습니까? 최치수 주장 동생. 주장 동생이라면 누군가 약간 좀 썸 비슷한 게 좀 있었을 건데. 그 얘기는 서태웅 없나 아닌가요? 보죠? 서태웅인가요? 네. 농구 못하지? 저요? 운동신경은 진짜 없어. 농구 그러니까 제가 농구를 정말 잘할 조건 아닙니까? 그렇지 키도 크고. 네. 근데 이 사람들이랑 이게 서로 이렇게 막 부딪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래갖고 자꾸 피해 저는. 그러다 보니까 늘 이게 골대 밑에 있는 게 아니고 늘 외곽에. 부딪히는 거는 이제 저 동성과 부딪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 너는 키도 큰데 이거 저 골대 밑에 있어 이건도 좀 자꾸 이래야 되는데 맨날 저 바깥쪽에 도니까 안 좋아하더라고요. 하여튼 맞아, 좀 터프함이 좀 없지. 그렇죠. 치열한 거. 막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막 누구 잡고 이러면 좀 별로더라고요. 좀. 남녀 혼성 팀 하면 좀 해보고 싶은데.
자,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시죠. 그럴까요? 네, 우리 염승환 이사님. 이사님 저 무슨 스포츠 좋아하세요? 저는 원래 야구 좋아하시는 좋아했는데 네. 이제 요새는 이제 못 봐요. 너무 야구를 야구를 기니까. 보는 걸 좋아했어요? 아니면 야구를 좀 했어요? 아니, 보는 거 좋아했죠. 저는 어렸을 때 야구 좀 했잖아. 응? 중고등학교 때까지. 그래요? 아니 선수는 아니지만 야구 좀 했어요. 포지션은 포지션은 뭐 왔다 갔다 일루수도 보고 가끔 투수도 하고 했는데 야구 좀 잘 어울리실 것 같다. 야구 좀 했어요. 모자랑 이렇게 하시면 잘 네, 어울리실 것 같다. 그런데다가 또 빤치력 있어가지고 제대로 맞으면 넘어가. 쓸데없이 팔힘만 강해가지고. 공 맞고 이렇게 넘어가신 건 아니고요. 아니. 골프도 왜 장타잖아. 봤잖아. 그렇습니까? 네. 임팩트가 있으시니까. 골프도 정프로 뭐 1.5배 가잖아. 자, 우리 염승환 이사님. 근데 파포 원원한 사람이야. 그렇습니까? 그럼 300야드. 자, 우리 염승환 이사님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